만약에 이런 사소한 부주의로 황색 포도당 균이 음식에 들어가면 식중독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황색 포도당 균이라고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요거 여름철 식중독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런 세균입니다. 공식 이름, 그러니까 학명으로는요, 이게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라고 그래요. 요걸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게 황색 포도당 균이거든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게 현미영어로 보면 얘네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형, 알 모양이죠. 이런 구균이 모여 있어요. 마치 포도송이처럼. 그래서 라틴어에서 포도송이를 뜻하는 스타필로, 다음에 구균, 코쿠스가 합쳐갖고 스타필로코쿠스가 됐고요. 색깔이 노랗잖아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금색을 뜻하는 아우레우스를 붙여서 종명을 만든 겁니다. 이 황색 포도당 구균은요, 독소를 만들어요. 근데 이 독소가 한 30분 정도 끓여도 그대로 독성이 남아있을 만큼 열에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식에 이게 오염이 된 다음에 독소를 만들고 나면 이 독소를 제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빠르게 뇌의 구토 중추를 자극해요. 그래서 막 배가 이렇게 아프고 설사를 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뭐 황색 포도당 구균 식중독에 걸려도 치명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면역 기능이 떨어진 노약자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황색 포도당 구균 식중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쵸? 제일 좋은 건 애당초 음식물에 이게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특히 이 세균이 사는 곳을 감안해 보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요, 인류의 약 5분의 1 정도는 이 황색 포도당 구균을 코 속에 늘 지니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다수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있기도 하고 전혀 없기도 해요.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느냐? 그건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아마 개개인의 그 면역계의 특이성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뭐 설사의 황색 포도당 균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당사자에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여러 미생물들 서로 관계 속에서 같이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콧구멍을 후빈 다음에 손을 안 씻고 뭐 다른 걸 하게 된다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손을 잘 씻어야겠죠. 만약에 이런 사소한 부주의로 황색 포도당 균이 음식에 들어가면 식중독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세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한 마리가 들어가서 그럴 수는 없겠죠. 음식물 1g당 약 100만 마리 정도 세균이 있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에이, 100만 마리 그렇게 많은 거 되려면 거의 안 생기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황색 포도당 구균은 섭씨 5도에서 50도 사이에서 다 자라요. 그리고 35도 전후에서 가장 빨리 자라요. 한여름철 낮더위 이렇게 올라가죠. 30도 이상. 이렇게 자기가 가장 빨리 자라는 온도에서 얘네가 먹을 것만 있으면은요, 30분이 채 되기 전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해요. 30분 만에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요, 또 30분이 나면 1시간이 되면 4마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 수학용어로 말하면 2의 거듭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수가 거듭 제곱의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한 마리가 1시간 있다가 4마리 되는 거는 2의 2승 4 맞잖아요. 하루 24시간은 황색 포도당 구균에게는 몇 세대냐? 자그마치 48세대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 마리가 10시간 후에는 2의 20승, 이미 100만 마리 돌파해요. 12시간 후에는 2의 24승, 1600만을 훌쩍 돌파합니다.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럼 2의 48승이에요. 무려 281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거듭 제곱의 위력을 상기하시면 여름철에 뭐 잠깐인데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여름철에 이 음식에 얘네가 들어가 있다, 상온에 방치한다, 얘들한테는 최적의 성장 조건을 제공해 주는 거죠. 게다가요, 황색 포도당 구균은 상대적으로 다른 미생물에 비해서 염분에 좀 강해요. 그래서 보통 조리 과정에서 우리가 소금을 넣고 하잖아요. 간을 하잖아요. 경쟁 미생물은 대부분 제거가 되는데 오히려 얘는 남아요. 그러니까 또 경쟁 생물도 없어지니까 이 포도당 구균은 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피부에 이 보이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피부에서는요, 이 포도당 구균을 둘러싸고 이 미생물 간의 힘겨루기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도당 구균은 이 건조와 염분, 자외선과 같은 여러 환경 스트레스를 잘 견디거든요. 이런 특성 덕분에요, 이 포도당 구균들은 피부 표면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좋아요. 우리 보통 피부에 사는 미생물,
늘 정상적으로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죠. 90% 정도가 포도상구균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약 40여 종의 포도상구균 가운데에서요, 피부에는요 착한 아이가 살아요. 표피포도상구균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얘네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피포도상구균이 호시탐탐 우리 피부로 들어오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이 나쁜 포도상구균이죠, 황색포도상구균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거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 여드름균이 또 이 황색포도상구균을 뒤에서 부추겨요. 왜 그러냐 하면 황색포도상구균이 난동을 와투로 익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파고들겠다는 그런 속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면역계가 가만두지는 않죠. 이들이 뭐 세규합을 하려고 이렇게 모여들면 대번에 그냥 항균 물질을 뿜어냅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다행히 착한 표피포도상구균이 힘을 보태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황색포도상구균이 피부에 붙어보려고 끈적끈적한 접착제 단백질을 딱 분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 사는 표피포도상구균이요, 바로 그 끈끈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딱 내서 제거해버려요. 동시에 다른 항균 물질을 또 내보내요. 표피포도상구균이 내는 항생물질 이름이 루구더닌이라는 거거든요. 이 루구더닌이 황색포도상구균의 치명타를 날려줘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는 코 속 상피세포에 사는 표피포도상구균이 만드는 새로운 항생제가 또 발견됐어요. 이름하여 에피파딘이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항생제에 내성 있는 것으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근데 뜻밖에도요, 루구더닌과 에피파딘에는 얘네가 상당히 취약한 거예요. 이건 말이죠, 우리에게 피부 건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고요? 뜻밖의 장소에서 내성병원균과의 싸움에 쓸 수 있는 신무기를 발견한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황색포도상구균은 아마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 코 속에 살면서 피부를 한번 진출해 보려고 싹 기회 보고 있었는데, 아, 이거 쉽지 않네. 그 피부에 살고 있는 그 표피포도상구균 때문에 말이야. 내가 피부에 한번 붙어보려고 한번 싹 하면은 효소내서 내 접착제 없애버리지. 이렇게 항균 물질을 막 무차별 쏘아대니 말이야.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거 정말 친척 미생물끼리 꼭 이래야만 하나 이거?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